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먼저 왜 IM 리뷰는 안 올려주냐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말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는 IM 리뷰지만 IM 음악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그건 아마 쇼츠로 따로 올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도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같이 아씨 뭐냐고. でお送りします。 사실 저는 이 노래가 리뷰가 필요한가? 그냥 들으시면 다 알지 않나 싶어서 그냥 냅둔 것도 있어요. 현재 멜론 차트에서 IM이 1위고 일본 스트리밍 점유율 1위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도 23위에 올라와 있고요. 계속 상승 중이에요. 스포티파이 재팬의 주간 앨범 차트에서도 17위로 랭크가 돼서 4개뿐이 없는 상단 배너까지 아이브가 차지하고 있어요. 참고로 중국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인 QQ 뮤직에서도 아이브가 1위예요. 물론 서양의 성적이 높진 않지만 아이브가 라이벌인 팀들에 비해서는 서양에서 좀 불리한 조건이 있죠. 하이브의 서양 팬덤은 말할 필요도 없고 SM, YG, JYP까지 4대 아이돌 기획사에서는 팀이 데뷔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서양에서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근데 아이브의 소속사인 스타쉽은 그런 배경이 없고 아이즈원의 멤버가 있지만 아이즈원 또한 아시아 지역의 팬덤이 강세였기 때문에 아이브가 그런 면에서는 좀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노래는 이전 싱글 애프터 라이크의 연속성이 느껴지는 곡이에요. 유럽의 DJ 비트 음악 위에 멜로디를 조금 심플하게 푼 느낌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유럽의 비트와 유럽의 멜로디 느낌이 강하게 나요. 약간 그 유럽의 파워 메탈, 그러니까 멜로딕 스피드 메탈의 그런 서정적인 톤이 느껴지는데 거기 위에 애프터라이크 같은 미국의 약간 그런 레트로 톤을 좀 위에 엎어서 포장된 느낌이죠. 그래서 들어보시면 에스파가 최근에 발표했던 테트리스 OST 그 홀더문 투나잇 거기 같은 느낌도 나면서 약간 다르다. 그게 그런 이유겠죠. 이 홀더문 투나잇이 러시아 그 민요를 가져온 테트리스 BGM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유럽의 서정적인 톤이 많이 나니까요. 제가 이 노래를 듣자마자 커뮤니티 게시판에 This is K-POP이라고 적었거든요. 저는 이게 K-POP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K-POP이냐? 뭐 K-POP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K-POP이 과연 무엇일까? 음악 장르로 치면 힙합과 댄스 음악을 섞은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섞는 음악이고요. A 멜로디, B 멜로디, C 멜로디에 랩으로 전환을 시키고 댄스 브렉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 하이라이트로 구성하는 게 K-팝의 전개의 특징이다. K-팝은 이 전개를 한동안 정확히 지켰고 딱 이 전개로 진행되는 장르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K-팝의 장르적 특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에 K-팝은 군무와 스타일링 그리고 뮤비의 완성도까지 세트로 구성되는 것이 저는 K-팝 아이돌이라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특히 K-팝에서는 안무와 노래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안무가 좋거나 노래가 좋거나가 아니라 둘 다 좋은 관계 속에서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노래는 반드시 전 안무까지 같이 봐야 하는 눈으로 봐야 하는 음악인 K-팝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안무를 너무 잘 짰어요. 이거 라치카가 만든 거죠. 아이브 안무니까 하이라이트에 무려 4개의 포인트 안무가 나오거든요. 근데 전부 다 노래에 딱딱 붙어요. 그리고 노래 자체도 좋죠. 아이브의 노래는 항상 시동을 바로 걸어버리잖아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또 전주 없이 5초 만에 노래가 출발을 해요. 그리고 전개는 약강, 약폭발 이런 전개인데요. 노래라는 것은 결국 시작했을 때 리듬을 점점 고조시켜서 그걸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흥분을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서 하이라이트의 완전 상한가로 폭발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 노래는 그 전개를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브는 보컬 이슈가 있잖아요. 리즈와 안유진이라는 좋은 보컬이 있지만 이 둘도 다른 팀의 메인 보컬에 비해서는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나이가 어린 이서의 보컬은 아직 성대 근처에서 소리가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입체감이 많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녹음을 하고 마스터링을 잘 해도 지금 이런 음원을 만든 거는 대단한 디렉팅이다. 적재적소에 멤버들을 배치시키고 톤 조절하고 맺고 끊음을 잘하니까 음원상에서는 보컬의 아쉬움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 노래를 듣고 다른 어느 팀이 이보다 잘할 수 있다고 할까? 이 노래를 할 때.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안유진이에요. 제가 이 노래 안유진을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장원영이 저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안유진은? 뭐 요런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요 노래의 킬링 파트를 네 군데로 선정을 했는데 모두가 안유진의 파트예요. 첫 번째는 20초에 나오는 안유진의 등장 씬이거든요. 제가 안유진에게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능력은 표정의 다양함, 그리고 거기에서 표정의 선택 능력이에요. 이 뒤가 되게 중요해요. 단 요 8초의 진행에서 안유진은 엄청 다양한 감정 표현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표정이 많은 것은 장점이 되지 않아요. 그냥 표정 많이 지으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표정을 팍팍팍 넣어야 되는 게 그게 센스거든요. 근데 단 8초의 진행에서 안유진은 계속 표정을 바꾸는데 그 선택이 한 번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 능력을 더 잘 볼 수 있는 부분은 1분부터거든요. 여기는 가사가 내일 내게 열리는 건 빅 스테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센 발언이던가 완전 걸크러쉬 발언이던가 되게 냉정하고 차가운 톤은 아니에요. 가사 내용이. 그리고 여기가 메인 하이라이트잖아요. 하이라이트에서 카메라 줌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 미소를 씩 짓는 게 자연스러워요. 감독님이 디렉터를 한번 웃으라고 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안무 진행을 보면 저기서 한 번은 딱 웃게 돼요. 진행 동안. 근데 유진이는 등장할 때부터 무표정으로 나와서 웃지 않고 거기서 엄청나게 뭐 강렬하게 얼굴 표정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 무표정한 톤을 딱 지키면서 끝까지 웃지 않고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면서 아니, 감독이 여기서 웃지 말고 해볼래라고 디렉팅은 안 줬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멤버들한테 맡기거든요. 이상하면은 그렇게는 하지 말고 요렇게 해볼래인데 일단은 메인 파트고 중요한 파트니까 끼를 다 뽐내게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래서 장원영이 웃으니까 얼마나 이뻐. 그리고 장원영의 씬이 더 이쁘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장원영의 씬이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포커스를 안유진에게 맞추는 건 저는 이쁘거나 뭐 노래를 잘하거나 노래가 좋다 이것만으로 엄청나게 막 감탄을 하진 않아요. 그건 이미 알고 있잖아. 내가 아이브 노래를 재생하기 전에 장원영 이쁘게 나올 거 알고 있어. 노래 좋을 거 알고 있어. 안무 좋을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보면서 와 장원영 역시 이쁘다거든요. 근데 예상을 하지 못한 게 나오면 저는 그 순간에 와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됐었지라고 파악을 해봐요. 현장에서 어떻게 됐었고 디렉터 어떻게 줬었고 이 멤버가 어떻게 했겠지 막 파악을 해보는데 도대체 파악이 안 되면 일단 욕부터 나. 와씨 이거 뭐지? 근데 그게 이거예요. 와씨 유진이가 저 표정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저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제가 이제 욕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무표정으로 나와서 무표정으로 끝까지 유지하고 빠지는 게 멋있다고 나는 일단 생각을 못 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 해볼래? 라고 제시를 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유진이가 저걸 했어. 그래서 와 저걸 어떻게 생각했지 누가? 그러니까 거기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유진에 주목하는 이유다. 다음은 1분 23초거든요. 유진이가 몸을 3번 돌리는 안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회전에서는 큰 눈으로 카메라 시선으로 돌리고 두 번째 회전은 시선을 이게 슬며시 내리면서 약간 눈을 밑으로 실눈처럼 깔리면서 카메라 시선 계속하고 있고 마지막에서는 손의 시선을 보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게 이 짧은 몇 초간에 유진이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 딱 정면을 바라봐서 자기한테 확 시선을 끌고 집중을 끌어와서 마지막에 3번째 바뀔 때는 안무의 동작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는 감독이 한번 손의 시선을 따라가 볼래라고 디렉팅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유진이가 감각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디렉팅을 받던 뭐든 어쨌든 저 3번의 회전 동작에서 표정 변화를 계속 주면서 시청하는 사람의 시선을 가져와서 이동시키는 것까지 훌륭히 소화해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감탄을 하는 거죠. 마무리는 2분 40초의 하이라이트거든요. 마지막에는 멤버들이 이제 런 어웨이를 하면서 이때는 그냥 무표정으로 카리스마 표정을 대놓고 짓는 장면인데 안유진은 여기서 이제 미소로 폭발시키죠.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감정선을 같이 폭발을 시키는 거죠. 이러면 안유진이 나온 장면 다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키치보다는 좋아요.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아이브 노래 중에서도 저는 아이브 노래 중에서 음원만 놓고 보면 럽다이브가 가장 좋아요.
럽다이브가 곡은 진짜 좋아요. 이게 아이브의 이제까지 데뷔곡부터 지금까지 IM까지 타이틀곡을 계속 프로듀싱 했던 분이 라이언 전인데 이분이 럽다이브는 자기가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분명 라이언 전이 프로듀싱 하기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록곡을 받았는데 럽다이브가 너무 좋으니까 라이언 전이 양보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곡이 좋은지에 대한 반증인데, 그러나 안무를 포함하면 퍼포먼스를 놓고 보면 이 노래가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게 그래서 케이팝의 장점이다. 우리가 서양 보컬들에 비해서 노래도 당연히 부족하고 서양의 댄스 가수들에 비해서 춤도 부족하죠. 그러나 이것들을 한꺼번에 포장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쁘고 멋있고 세련되고 힙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케이팝이다. This is 케이팝. 응? 그리고 아이브는 강하게 표현하는 걸크러쉬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소프트 걸크러쉬를 확실히 팀의 색깔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굳이 리뷰할 필요 있냐고 말해놓고 굉장히 길게 말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음악이 나올 때마다 너무 감탄을 하면서 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이브의 키치 리뷰에서 그 올라가 있는 영상, 거기서 원래 삽입돼 있던 무비 장면이 지금 다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왜 삭제됐냐고. 왜냐면 삭제된 분에 제가 자막으로 설명도 넣어놔서 전체 영상 흐름이 좀 이상해졌죠. 근데 그게 카카오에서 직접 저작권을 걸었더라고요, 제 영상에. 그러니까 원래는 저작권 서치를 유튜브 AI가 해요.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한 5초에서 6초 쓰는 거는 그냥 허용을 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카카오의 마케팅 직원이 직접 검색을 하면서 그걸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해당 영상에 직접 저작권 요청을 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방송사랑 회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고가 오면은 수익 창출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해당 부분 삭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저는 뭐 수익 창출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근데 그 신고를 어느 구간으로 어떻게 걸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요번에 좀 너무 강하게 걸었길래 그냥 다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저작권 판단에 따라 뭐 그런 한 5, 6초는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게 정당한 저작권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양자택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삭제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IM 영상도 리뷰를 하기가 좀 애매했어. 그 쇼츠를 올렸잖아요. 당연히 그 쇼츠는 저작권이 걸려 있는데 뭐 쇼츠는 1분짜리 영상이니까 제 대부분 쇼츠가 음악을 썼으니까 다 저작권 걸리는데 뭐 쇼츠는 어차피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막 10분짜리 영상을 사실 뭐 저는 뭐 굳이 변명하자면 다른 사람처럼 막 리액션 영상 하는 게 아니라 8, 9분을 제가 진짜 저만이 할 수 있는 리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첨부 영상을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걸면 당연히 그거는 권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 선택은 그럼 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리뷰 요청이 많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제 영상 보고 뮤비를 다시 보시면서 제가 전달받은 감정을 좀 공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저보고 음악평론가가 특정 팀을 막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건 안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음악평론가는 아니지만 뭐 음악평론가랑 비슷하죠. 유사 음악평론가? 근데 어쨌든 제가 음악평론가라고 해도 뭐 이게 야구 해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음악이 나오면 좋다고 하고 뭐 추천을 하고 제 피드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공무원이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분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데 약간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음악 평론가분들이 뭐 중립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 음악 평론가분들도 다들 음악 추천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저는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하는 음악 리뷰 유튜버이기 때문에 계속 음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